야인시대 94화 김두한 국회의원 당선. 이정재는 이기붕과 손을 잡다 윤호TV. 무소속의 김두한 후보가 조선민주당의 한근조 씨를 4,000표 차로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개표 소식. 이정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오늘 야인시대에서 김두한의 기적같은 당선과 이정재의 야망이 충돌합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관총 난사가 끝난 다리 위. 앞차에 동대문패들이 쓰러집니다. 이정재가 외칩니다. 어기라 뒤로 빼. 김기홍도 소리칩니다. 어기라 차 후진시켜. 차가 급히 후진하다가 뒷차와 정면 충돌합니다. 또 다른 차량이 다리 아래로 떨어져 폭발합니다. 국일관. 이정재가 자유당의 2인자 이기붕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이기붕이 웃으며 말합니다. 하하. 자, 한잔 하십시다. 이렇게 듬직한 장부를 이제서야 만나게 되다니. 하마터면 아까운 인재를 놓칠 뻔했소이다. 이정재가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만송 선생님께서 밤낮 없이 바쁘시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오히려 제가 미리 찾아뵙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이기붕이 흡족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한비서실장이나 경무대 곽영주 경무관을 통해 이 회장이 이끄는 동대문 조직에 대해선 자세히 들었소이다. 그 규모나 조직력이 대단하다지요? 이정재가 웃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냥 조그만 상인연합회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한백수 비서실장이 거듭니다. 장안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청년들의 조직에 있어서도 이 회장 같으신 분은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기붕이 본론을 꺼냅니다. 이 회장도 아시다시피 요즘 정치는 나라 안팎으로 첩첩산중이요. 정부의 힘으로나 이 당의 힘만으로는 여러 가지로 너무 부족하오. 황송하게도 대통령 각하께서 자유당의 전권을 내게 위임하시고부터 난 제대로 밤잠을 못 자고 있어. 이기붕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요즘 한참 시끄러운 제3대 민의원 선거를 보시오. 또 내후년엔 정부통령 선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이 선거라는 게 관의 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말 이해하시겠소? 이정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압니다, 선생님. 이기붕이 손을 내밉니다. 앞으로 잘 해봅시다. 서로가 돕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난 이 회장이 이끄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어. 세부적인 일은 여기 한 비서실장을 통해 서로 연락을 하도록 하십시다. 이정재가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자유당의 2인자 이기붕과 주먹대부 이정재의 결탁. 당시 자유당의 거대한 혁신 세력이었던 이범석의 족청계를 밀어내고 당권을 장악한 이기붕은 당의 2인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험난한 정치 투쟁이 불가피했다. 그는 이에 이정재의 검은 힘이 절실히 요구됐던 것이다. 나레이션이 계속됩니다. 또한 이정재로서도 집권당의 제2인자를 등에 업음으로써 얻게 될 막대한 영향력을 계산하는 동시에 그의 또 다른 정치적 야망을 불태우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이다. 이들의 상호 계산된 커넥션은 앞으로 전개될 정치 폭력사의 현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한편 종로거리. 김두한이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한, 김두한, 김두한. 군중들이 환호합니다. 한 노인이 김두한을 알아봅니다. 아이고, 이거 두한이 아닌가? 종로의 두한이가 국회의원을 하겠다니. 자네의 부친인 김좌진 장군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꼬. 김두한이 인사합니다. 예, 어르신, 꼭 투표하십시오. 잘해보겠습니다. 노인이 상인들에게 외칩니다. 여러 상인 여러분, 김두한이를 찍읍시다. 한 상인이 막걸리를 건넵니다. 두한이,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힘을 내게. 김두한이 막걸리를 받아 마십니다. 상인이 말합니다. 종로에서 일제시대부터 장사를 했네. 김두한 오야붕덕 많이 보고 살았다 이 말이야. 천하의 긴똑강 오야붕이 아닌가. 다른 상인이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자유당에 가서 고무신하고 비누 꽤나 받아 먹었거든. 그렇지만 걱정 붙들어 매. 찍을 때는
기호 1번을 꾹 눌러 찍을 테니까. 김두한이 웃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받을 땐 받으시고 투표를 하실 땐 절 찍으시면 됩니다. 짝대기 하나 김두한입니다. 군중들이 열광합니다. 김두한, 김두한, 김두한. 선거 사무실. 김영태가 김두한에게 보고합니다. 각 지역에 파견된 선거원들의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네. 지금까지는 꽤나 낙관적이야. 조선관 이영숙 사장의 지시로 종로에 있는 요정의 기생들이 무더기로 몰표를 주겠다고 하는구만. 김두한이 웃습니다. 그렇습니까? 여자들의 의리라는 게 어쩔 때 보면 사내들보다도 더한 것 같습니다. 김영태가 말합니다. 사실이야. 서량이와 애기보살이 있었다면 훨씬 더했을 거야. 김두한의 표정이 잠시 굳어집니다. 그렇겠죠? 김영태가 화제를 돌립니다. 관철이 일은 잘 처리가 됐나? 김두한이 대답합니다. 또래들끼리 일어난 일 아닙니까? 저희들끼리 잘 알아서 해결을 하겠죠? 김영태가 걱정합니다. 그래도 관철이는 자넬 믿고 기댔어. 김두한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주먹세계의 질서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면 자리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철이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백병원. 김관철이 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마스가 찾아옵니다. 형님, 아우마스입니다. 좀 괜찮으십니까? 김관철이 대답합니다. 다 나았다.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야. 아우마스가 고개를 숙입니다. 형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관철이 손을 쳤습니다. 뭐 다 그런 거 아니가? 내가 너무 주정을 많이 했어. 이제 내가 종로의 주인이야. 난 떠나기로 했다. 아우마스가 놀랍니다. 형님? 김관철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큰형님 말씀이 옳았어. 우리가 청년단 별동대지 주먹 조직이 아니거든. 공산당 때려잡는 애국 청년단이지 주먹이 아니라 그런 말이야. 옛날에 다 버렸어. 김관철이 아우마스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네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게 있어. 종로는 낭만을 가진 주먹들의 상징이야. 조선 팔도에 주먹 황제가 계시던 곳이다. 그런 말이야. 우리 두한이 큰형님께서는 그 황제의 왕관을 스스로 벗어버리셨어. 김관철이 당부합니다. 종로는 누가 주인이 되든 그 낭만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기야. 요즘 날뛰는 애들처럼 총질이나 하고 연장질이나 하고 그런 종로가 돼선 안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럼 나 이만 갈란다. 아우마스가 인사합니다. 조심해 가십시오, 형님. 김관철이 돌아서며 말합니다. 그래. 그동안 잘 놀았지. 아. 건중친목회 사무실. 책상 위에 명패가 바뀝니다. 김관철의 한글 명패가 홍영철의 한자 명패로 교체됩니다. 홍영철이 혼잣말합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더니 일이 묘하게 풀려버렸구나. 가만히 앉아서 떨어진 감을 주워 먹는 격이 돼버렸어. 갈퀴가 보고합니다. 엊그제도 이정재 쪽에서 지난 입찰 내역들을 또 확인하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동대문의 김동진 오야붕이 따로 입찰 거래를 트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홍영철이 놀랍니다. 그래, 그쪽에서도 그냥 있지 않겠구만. 머리 좀 아프겠어. 앞으로들 단단히 마음먹으라고. 동대문 사무실. 이혁일이 보고합니다. 회장님, 지난 건중의 입찰 내역들입니다. 김동진 오야붕이 독자적으로 사람을 시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아마도 감찰부장이었던 김관철이가 뒤를 봐준 것 같습니다. 이석재가 분노합니다. 겁대가리 없는 새끼. 감히 딴 주머니를 챙겨. 회장님, 이런 놈은 아주 손모가지를 분질러 버려야 합니다. 이정재가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됐다. 김꼬무님, 자유당에선 다른 연락이 없었습니까? 김기홍이 대답합니다. 오늘 중 한백수 실장이 방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여론이 자유당의 압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이고 보니 그쪽에서는 이제 당의장 선거를 서두르는 모양입니다. 잠시 후 한백수가 도착합니다. 김기홍이 그를 사격장으로 안내합니다. 김동진이 권총으로 술병을 쏘고 기관총으로 표적을 쓰러뜨립니다.
한백수가 감탄합니다. 대단하군요. 김기홍이 설명합니다. 김동진이라는 친구지요. 우리 동대문 사단의 서열 3위입니다. 저 김동진이보다 더 지독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석재라고. 사격은 물론이고 주먹도 일품인데 그 친구는 아예 서부에서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지요. 한백수가 묻습니다. 저런 무기들은 어떻게? 김기홍이 웃습니다. 우리는 군대와도 밀접한 관계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은 물자도 아주 흔한 편입니다. 사무실에서 한백수가 봉투를 건넵니다. 만송 선생님께서는 이 회장님이 당으로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당 중앙위원 겸 감찰부 차장입니다. 김기홍이 받으며 말합니다. 만송 선생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 회장님도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한백수가 덧붙입니다. 곧 이번 선거가 끝나면 당의장 선출이 있지 않습니까? 만송 선생님과 맞붙게 될 이갑성 씨 쪽에서 워낙 거칠게 밀고 들어오고 있다 보니 김기홍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쪽 친위대장이 김상도라는 사람이라죠. 이미 저희 쪽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이라면 걱정을 말고 계십시오. 한백수가 화제를 돌립니다. 그 종로 쪽에서 주먹대장 김두한이가 후보로 나왔다지요? 김기홍이 대답합니다. 예. 반응이 썩 나쁘진 않다고 합디다. 한백수가 혀를 찹니다. 큰일입니다. 혹시나 무례배들이 정치판에 끼기라도 한다면 나중에는 개나 소나 다 들어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1954년 5월은 몹시도 시끄럽고 분주한 달이었다. 여야 할 것 없이 민의원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불을 뿜는 투쟁이 매일처럼 치열하게 계속됐다. 그러나 야당은 힘이 없었고 경찰을 비롯한 모든 관권이 총동원되어 자유당을 위해 나서고 있던 때였다. 나레이션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유당의 압승을 자신할 수 있었던 당시의 정치 풍토 이면에는 결속되지 못한 야당, 힘없는 야당의 극심한 분열과 내분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무튼 이러한 혼돈 속에서 세간의 이목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두한의 종로 을구로 집중되고 있었다. 한편 평화극장. 이마수가 눈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몇 시인데 안 나타나는 거야? 눈물이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투표 좀 하고 오느라고 늦었는데. 이마수가 묻습니다. 투표? 너 누구 찍었어? 니네 집 종로 아니야? 눈물이 머뭇거립니다. 김두하. 하하. 이마수가 눈을 부릅뜨입니다. 뭐라고? 김두한? 눈물이 황급히 말을 바꿉니다. 이 아니고 당연히 자유당을 뽑아야죠. 이마수가 웃습니다. 으하하. 그래야지 임마. 야 빨리 책 꺼내봐. 눈물이 교과서를 꺼냅니다. 국민학교 1학년 교과서입니다. 이마수가 인상을 씁니다. 뭐? 1학년? 아니 이 새끼가 사람을 어떻게 보고. 눈물이 설명합니다. 한글 배우는데 이게 제일입니다. 이마수가 한숨을 쉽니다. 아이고 나 미치겠네. 그래도 내가 가오가 있지. 알았어, 책 펴봐. 눈물이 칠판에 글자를 씁니다. 이거 기억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마수가 따라합니다. 기억? 눈물이 계속합니다. 다음 거 잘 보십시오. 기억을 거꾸로 돌리면 니은입니다. 니은에다가 여기 하나만 그으면 디귿이 됩니다. 이마수가 신기해합니다. 오, 기억? 니은, 디귿. 눈물이 다음 장을 넘깁니다. 이제 단어로 들어갑니다. 니? 어머니라는 글자입니다. 이마수가 따라합니다. 니? 어머니. 이마수의 눈이 촉촉해집니다. 어머니? 그래, 이 세상에서 이보다 좋은 말은 없지. 나에게도 어머니가 한 분 계신다. 천하의 독종 이마수도 어머니 말씀이면 지금까지 대꾸 한 번 해본 적이 없어. 이마수가 감회에 젖어 말합니다. 어머니, 좋다. 야, 이거 어머니 다음에 뭐야? 빨리 해보자.
눈물이 다음 글자를 가리킵니다. 어머니 다음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마수가 따라합니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구나. 아버지. 이마수가 신기해하며 말합니다. 아, 나 이거 미치겠네. 이게 도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진작에 배우는 건데.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눈물이 받습니다. 동대문에서 전화 온 겁니다. 이마수가 받습니다. 예, 이마수입니다. 가족회의요? 오늘 밤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마수가 눈물에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오야붕 집에서 회의가 있다. 준비해라. 명동 사무실. 이화룡이 부하들과 대화합니다. 오늘이 투표날인데 두한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만. 정팔이 대답합니다. 그래도 김두한 오야분께서 출마한 종로 1구는 사정이 좀 다르답니다. 워낙 텃밭 아닙니까? 게다가 종로에 있는 기생들이 전부 들고 나왔다지 뭡니까? 이화룡이 웃습니다. 기생들이? 재미있구만. 아무튼 이승만 박사는 틀렸어야. 밑에 있는 놈들 때문에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정팔이 덧붙입니다. 이기붕 씨가 문제죠. 그 사람 원래 국일관에서 접시나 닦던 샌님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2인자랍시고 데리고 있으니 맨발이 끼어듭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기붕 씨 창고에 금은 보화가 엄청나게 쌓였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 공천을 받으려고 그 사람 집이 인산인해였다는 겁니다. 정팔이 말합니다. 어디 그것뿐이냐? 박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아예 한술 더 뜬다. 그 여자가 글쎄 전라도 무주에서 출마를 하려고 했답니다. 내외간에 다 해먹고 식구들끼리 다 해먹고 오죽하면 자식들이 나눠서 혈서를 썼다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출마 결사 반대요. 라고. 이화룡이 한숨을 쉽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거야말로 말세구만 말세야. 동대문 사무실. 시라소니가 찾아옵니다. 정제 있네. 이석재가 노려봅니다. 시라소니가 웃습니다. 야, 거 산도적놈? 고고 소태 씹은 쌍통이네. 인상 좀 펴라. 이석재가 벌떡 일어나려 하자 조열승이 말립니다. 이정재가 나옵니다. 아니, 손이 형님. 시라소니가 말합니다. 정재 아우. 돈 좀 주라. 많이도 말고 저번처럼만.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 말이야. 동대문에 자리 좀 알아봐 주라. 맨날 거지 새끼 마냥 돈 꾸러 다닐 수만은 없디 않겠어? 김기홍이 난색을 표합니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시장 자리가 그렇게 사정을 봐주면서 이정재가 말합니다. 김고문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보단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시라소니가 돈 봉투를 받으며 말합니다. 거 고마워. 그럼 믿고 가갔어? 시라소니가 나가자 이석재가 분통을 터뜨립니다. 회장님, 깨버립시다. 여기가 어디라고? 한편 이정재가 김기홍에게 말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배신 같은 것하고는 무관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합니다. 김기홍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조직이 와해돼선 안 됩니다. 배신이야 조직의 법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반란이 문제입니다. 우리 조직의 사마를 가지고 있는 동진입니다. 언젠가 김동진이는 우리 조직을 떠날 겁니다.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정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생각해둔 게 있습니다. 유지광이라고. 예, 사돈입니다. 김기홍이 눈을 빛냅니다. 지난번에 소개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공부도 많이 한 데다가 대학가의 주목을 평정한 인물입니다. 정말 우리가 찾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정재가 신중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우리와 같은 주먹세기의 인물이 아닙니다. 김기홍이 덧붙입니다. 아닐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선천적으로 운동의 달인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인텔이고 앞으로 주먹 판도는 바로 그런 친구들이 휘어잡지 않겠습니까? 주먹과 지혜를 겸비한. 이정재가 말합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합시다. 산중의 설봉사.
유지광이 현도 스님과 대련을 합니다. 유지광이 매달아 놓은 도자기들을 발차기로 부숩니다. 이리저리 날아오는 나무 토막들을 피하며 훈련합니다. 유지광이 기합을 치르며 스님의 주장자를 격파합니다. 아! 현도 스님이 부러진 주장자를 바라봅니다. 아까운 주장자 하나만 또 부러졌구나. 유지광이 인사합니다. 스님, 무승부입니다. 현도 스님이 웃습니다. 맞아. 나도 이제 근력이 붙이는 것 같아. 유지광이 겸손하게 말합니다. 스님이 불어 물러주시는 게지요. 현도 스님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름이다. 벌써 초여름이야. 이제 덥기 시작하는구나. 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렇다고 내 놈이 중이 될 놈도 아니고 오면서 가면서 내게 10년 넘게 배운 무도가 아니더냐. 현도 스님이 덧붙입니다. 비실비실 병든 새끼 같아서 인간 좀 되라고 가르쳤더니 어느새 이렇게 되다니. 주먹을 함부로 쓰지 마라. 내 놈 쌍통을 보니 살이 끼었어. 고이한 일이야. 역시 이천 땅엔 장사맥이 있어.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유지광. 훗날 정치주목사에 악명을 떨쳤던 이 사람은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해방 후에 좌우익 세력 다툼에서 단숨에 좌익을 눌러 우익을 승리로 이끈 후에 학생 주목의 대부 자리를 내놓고 바람처럼 사라졌었다. 나레이션이 계속됩니다. 군은 장교로 복무했었고 이정재와는 사동간으로서 이정재의 막내 고모가 유지광의 큰 형과 결혼한 처지였다고 한다. 아무튼 그 당시 동대문 사단에서 김동진을 대신할 인물을 찾고 있던 이정재는 이때쯤 유지광을 생각하고 있었다. 밤, 김두한 선거 사무실. 환호성이 터집니다. 확실합니다. 큰형님. 사천표나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홍만길이 외칩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김두한 의원님. 전화벨이 울립니다. 휘발유가 받습니다. 명동 이화룡 오야붕 전화입니다. 김두한이 받습니다. 오, 화룡이? 이화룡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김두한 의원, 축하하네. 김두한이 웃습니다. 고맙네. 내가 다음에 술 한잔 사지. 이화룡이 대답합니다. 술은 내가 살기야. 한번 기분 좋게 살 테니 좀 보자우. 정말 축하하네. 이어서 조병옥 박사의 전화가 옵니다. 날쌔. 조병옥이야. 축하하네. 김두한이 감격합니다. 저야말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박사님이 저를 국회에 보내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때 최동열 기자가 찾아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어찌 안 올 수가 있겠나? 축하하네, 김두한 의원. 김두한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최동열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자넨 민의를 대변할 선량이 된 것일세. 민주주의를 위해 자네를 다 던져서 불태우도록 하게. 자네가 약속한 것들을 잊지 말게. 모든 욕심을 버리고 권력과 명예를 다 버리고 민의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그것 말이야.